안녕하세요. 다운부동산 도라에몽 김민진 소장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발표했던 가계부채 대책 방안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건데요. 자료를 읽어보시면은 대부분 이해는 하실 건데, 제가 읽어보면서 이해 안 되었던 부분이, 자, 계산.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소득인데 DSR은 40%인데 왜 대출은 자료에 보면 1억 2,6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이런 거야? 내가 수학 학자면 좋겠어. 내가 수학 공식을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지금 수학을 좀 잘 해놓을 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약간 야매 계산법으로 한번 연구하다 보니 계산법이 나오던데 그 계산법을 한번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100%는 아니고요. 한 95% 정도가 여러 번 그 검산을 해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대출은 2.5% 정부에서 발표해 놓은 그 안으로 봤는데요. 대출할 때 금리는 2.5%, 그리고 이제 DSR은 40%, 20년 대출을 하면 내가 원금 2천만 원에 40% DSR에 그러면 원금이 1년에 800이 되거든요. 그걸 20년 동안 하면 1억 6천을 총 쓸 수가 있는데 이 안에는 이자와 원금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돼 이 1억 6천에 곱하기 0.216을 하니까 1억 2,600 원금이 나오더라고요. 20년은 0.216, 그리고 30년은 0.29 정도로 곱하니까 되더라고요. 그거 계산하기 전에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발 좀 발표해 놓고 보완한다는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이제는 진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작년 2020년에 22번의 정책 발표 아니다 하는데 매번 보완이었잖아요. 보완이 되면은 저희 국민들은 잘 모르는데 한번 발표해 놓은 것도 이걸 습득하기까지가 굉장히 힘이 드는데 거기에 또 보완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우리들 입장에서는 정책 발표인 거죠. 이제 처음에는 취득세, 그 다음에 양도세, 그 다음에 이제 금융, 부동산에 관련된 법이라면 법은 전부 다 들어왔는 거예요. 더 이상의 법 쪼을 수는 없어요. 세금, 대출도 다 막혔어. 세금은 많이 내래.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집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주택과 1주택자분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지금 대출이 나오는 달은 5월과 6월인데 6월은 매도하시는 분들이 아마 다 안 판다고 하실 거예요. 양도세가 77% 구간 들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난 6월에라도 빨리 사고 대출을 일으키고 싶은데 매도자분은 명의 변경 못 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7월로 가야 되죠. 7월은 대출이 안 돼요. 그럼 결국 5월 31일까지 밖에 답이 없다라는 건데, 근데 또 매수자분들은 급매 나올 거예요. 떨어질 거예요. 떨어지면 뭐예요? 떨어진 만큼 대출도 안 되는데, 요즘 집값 6억 이상 안 하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 조금 생각해 보시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무조건 집을 사라도 아니고 사지 말라도 아니에요. 적당한 선에서 내 소득이 맞다면은 꼭 사셔야 되고 무리해서 집은 사셔서는 안 된다라는 주의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자 낼 능력이 된다면은 지금 꼭 사시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정부는 제발 보완한다 하지 말고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그려서 한 번에 발표해서 국민들이 쭉 한 번 이해하고 나면 쭉 갈 수 있게끔 제발 좀 해달라는 거. 그거 꼭 부탁 좀 드리고 싶네요. 제 유튜브 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회에 들어가시면은 이 자료들 다 받아보실 수 있어요. PDF 파일로도 받아보실 수 있고 한글 파일로도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저는 한글 파일로 잘 받아갖고 보는 편이기 때문에 프린트도 조금 더 쉽고 이렇게 해서 한글 파일로 받았습니다. 자, 차주 DSR 단계적 확대, 다른 위의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 차주 단위 DSR 확대라고 보이는데 차주의 상환 능력 내에, 요 말이
무섭답니다. 차주 상환 능력 내에 가계대출을 해준다라는 거. 지금 이제 주담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과 과열지구는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지급 시에만 하고 신용대출 8천만 초과하는 차주한테만 이제 신용대출 1억 초과 시 이런 것들만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뭐 차주 단위 DSR 적용돼서 3단계 걸쳐서 얘기한다고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연소득 8천 아니면 1억 초과 할 때만 이렇게 현행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2021년 7월에 1단계에서는 전 규제 지역입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이 전 지역에서 6억을 초과하는 주택 그리고 신용대출은 1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1억을 초과하면은 하고 2단계 22년 7월에 가서는 전 규제 지역 과 1억 초과 이 중에서 총 대출액이 2억을 초과하면은 DSR 40%를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3단계 23년 7월에 가서는 총 대출액 1억 초과하면은 40% 적용하겠다. 근데 1, 2를 폐지합니다. 그러면 규제 지역만 한다는 게 아니라 전국 모든 곳을 다 하겠다라는 거죠. 생각 좀 해야겠죠. 22년 7월에는 전국이 아니라 규제지역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말하는 규제는 아니지만 괜찮은 곳에 법을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러면 1년 만에 바로 묶어버릴 거니 조심해. 이런 말 아닐까요?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을 또 한번 볼게요. 제가 집중적으로 볼 부분은 이쪽 분들이 아니고 여기 있네요. 이 부분들이거든요. 자, 이 부분을 볼 때 계산기도 좀 꺼내 놓을게요. 이제 계산기도 좀 꺼내 놓을게요. 자, 차주 단위 DSR 적용 시 연소득 규모 및 대출 만기에 따른 주담대 한도라고 하는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 가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쭉 읽어보다가 저는 수학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지? 난 이해가 안 돼 라고 해서 가지고 이거 분명히 이 부분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하에 제가 요거 야매로 한번 생각을 했는데 대출금리 2.5 DSR 40% 적용이거든요. 저도 뭐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자 여기 대출금리 2.5 DSR은 40% 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연소득 2천만원짜리예요. 연소득 2천만원짜리가 만기 20년짜리 대출을 하려고 해요. 다른 대출 없습니다.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DSR 40% 뭐 2천만원에 40% 2천에 여기 40% 하면은 얼마예요? 248 800 800이 1년 동안 내가 빌릴 수 있는 돈이다. 그러면 1년에 800이니까 20년 동안 하면은 1억 6천이에요. 1억 6천. 1억 6천 빌릴 수 있는데 1억 2,600이래요. 왜?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제가 뭐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찾아보다 보니까 만기 20년짜리에는 곱하기 0.216을 해야 되고요. 30년짜리에는 곱하기 0.29를 하면 되겠더라고요. 자 그러면 1억 6천에 0.216을 한번 해볼게요. 하면은 3,400 6만원이 있어요. 여기 대략 이자예요. 20년 동안 내는 이자. 그러면은 여기 빼기 정말로 그럼 1억 2,600이 나오는지 여기 언저리쯤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1억 6천 1억 2,544만원
요 정도, 요 0.216 뭐뭐뭐뭐뭐 이렇게 소수점들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저는 세 자릿수까지 끊어버렸거든요. 요렇게 하다 보니 그러면 1억 2,544만원 요렇게 원금이 되는 1억 2,600. 요거 좀 반올림 한번 해볼까요? 1억 6천 곱하기 0.22는 3,520만원. 여기에 빼기 1억 6천. 뭐 이자를 더 내버리면은 더 작아지네요. 맞죠? 자, 이렇게 요 부분은 그 이자는 복리로가 되는 거잖아. 원금을 갖고 나면은 이자도 줄어들고, 원금을, 죄송합니다. 먼지가 들어갔나 봐요. 원금을 갖고 나면은 이자가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원금은 원래 요만큼 있다 조금 줄어들고 조금 줄어들고 이러면서 이제 이자도 복리처럼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이자 부분도. 뭐 그런 거에 의해서 0.216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 30년짜리로 한번 볼게요. 30년짜리 그러면 2천만 원에 곱하기 40% 하면은 내나 800에 곱하기 30년 38, 24 하면 2억 4천이 나와요. 2억 4천 곱하기 아까 0.29를 곱하시라 했잖아. 한번 곱해볼게요. 는 6,960만 원이에요. 6,960만 원에 빼기 2억 4천 1억 7,040만 원. 요 언저리쯤 나왔죠. 요런 식으로 여기도 다 계산해 보시면 돼요. 한번 계산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다시 5천만 원짜리 요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걸로 한번 해보드릴게요. 20년, 30년 여기 한번 더 써드릴게요. 20년짜리는 곱하기 0.216 그리고 30년짜리에는 곱하기 0.29를 곱하셔야 돼요. 잠깐만. 그럼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멈춰놓고 또 저도 한 번씩 이런 거 볼 때 멈춰놓고도 많이 하거든요. 0.216 0.29 자, 이렇게 됩니다. 자, 8천만 원짜리. 내가 연소득이 8천이에요. 8천. 곱하기 40%를 받아야 돼요. 4832. 3200. 1년에 3200을 빌릴 수 있네요. 3200을 곱하기 20년 할 거잖아요. 6억 4천이래요. 6억 4천인데 근데 여기에는 5억 300 밖에 못 빌린다. 6억 4천 곱하기 우리 0.216 곱하기 0.216은 이자가 1억 3,800. 자, 이자가 138 이렇게 있어요. 그럼 5억 300을 빼봐야 되겠죠? 3억 6천 400. 뭐가 이상하네요. 제가 5억 300 잘못 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계산해 드릴게요. 8천에 40% 3,200만원 이자를 3,200을 1년에 벌을 수 있는데 20년을 하니 6억 4천이에요. 그럼 이자가 아까 1억 3,824만원 6억 4천 빼기 1억 3,824 500 치시면 비슷하죠.
자, 그러면은 30년짜리로 한번 볼게요. 30년짜리로 볼게요. 8천만 원에 내나 곱하기 40% 하면은 3,200. 여기 곱하기 30 하면은 얼마가 되는지 볼게요. 200 곱하기 30년은 9억 6천 나온대요. 대출이. 대출이 9억 6천 나오는데 여기 8천만 원에서 6억 7천5백밖에 안 나온대요. 그럼 이자를 도대체 얼마 내는 거야? 곱하기 0.29는 이제 계산해보니 이제 30년 동안 내는 이자가 30년 동안 내는 거예요. 이자가 2억 7,840만 원이래요. 그러면 2억 7,840만 원 내면은 원금이 6억 7,500이 되는지 봐야겠죠. 그럼 원금을 빼면은 6억 8,160만 원. 얼추 비슷한 거죠. 이제 소수점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거든요. 지금 제가 계산한 부분들은 어디까지나 이제 주택담보대출 그 금리 2.5, DSR 40% 요거를 적용을 해서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자, 여러분 계산해 보실 때도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내 대출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년에는 0.216으로 곱해 보시면 되고요. 30년에는 0.29로 곱해보시면 된답니다. 대출은 2.5%일 때 했기 때문에 뭐 3% 되면 조금씩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달라질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잘 감안해서 해보시고요. 또 그리고 또 보셔야 될 부분들이 보자. 집단 대출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집단 대출은 DSR 계산 시 포함되는가 제외라고 해줍니다. 자, 주택이 있고 분양권이 있어요. 분양권이 있기 때문에 DSR 때문에 나 주택 대출 빵원이겠네.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대출은 오케이 나옵니다. 단 6억이 넘는다면 DSR 규제를 받는다라는 거죠. 21년 7월부터. 지금까지 다운부동산 도라에몽 소장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냥 법적인 용어 이런 거 막 다 떠나가지고 실질적인 걸로 하려고 했는데요. 뭐 좀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 다음번에는 제가 3%대 이자가 되었을 때도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연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도라에몽처럼 많은 걸 끄집어낼 수 있는 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